안녕하십니까. 송국굴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4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4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KBS 녹화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KBS와의 신년 대담인데 방송은 7일 날 됩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소위 디올 파우치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건지가 지금 주목이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7일 날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눈클럽, 언론인들 모임입니다. 가눈클럽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도 또 디올 파우치 문제,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로 한번 충돌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 소위 이 디올 파우치 논란은 한 달여 전에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좌파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서 함정 몰카 취재를 취재도 아닙니다. 사실 함정 몰카를 설치해서 완전히 덫을 친 거죠. 최근에 또 새로 알려지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면서 이것은 대통령 취임식 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답례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례품이라고 실행을 한 최재형 자치구 목사가 답례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파우치를 주면서 해외 순방 가실 때나 아니면은 공개 행사에서 한 분 좀 이렇게 들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메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최재형이 몇 차례나 수차례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명분은 제가 이제 선물을 한 것을 여사님께서 좀 외국 순방이나 공개 행사 때 들고 나와 줬으면은 제가 좀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1년 2개월 동안 기다렸던 거죠. 이 도둑 촬영을 2022년에 했는데 지금 1년 2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최재형이 몇 차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걸 들고 나오면, 만약에 들고 나왔으면 그때 그것과 그 함정을 쳐서 몰래카메라 찍은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안 들고 나오니까, 안 들고 나왔다는 건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앞두고 터뜨렸다. 자, 이런 새로운 내용들도 있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할 때 그것까지 설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완전히 함정이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 낮은 수준의 사과를 하든, 사과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은 여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될 텐데, 자, 디올 파우치 논란이 확산된 거는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서울의 소리가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오갔지만은, 이거 결정적으로 확산시킨 게 다름 아닌 김경률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마리 앙뚜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를 해서 무슨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폭발을 했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도 빚었던 거죠. 자, 그 중심에서 도화선에 불을 지핀 김경률, 그 이후에 사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을 사퇴해야 된다. 지금 비대위원은 여당 지도부입니다. 총선 앞두고 여당 지도부 안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분란을 민주당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해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를 해서 이 문제를 확산시켰는데, 그러면 비대위원을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용산의 요구였고, 또 실제로 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서울 마포올에 출마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비대위원은 심판 자격입니다. 그러면은 공천 경쟁을 해야 되니까는 김성동 당협위원장이나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 비대위원이 이제 내려놓고 해야 된다. 이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대위원을 내려놓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마포를 출마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미스터리 같은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미스터리 같은 선언. 뭐냐면은, 비대위원 사퇴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용산에서도 그렇고, 우파 진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돌연
비대위원은 지금 성실히 수행하겠다. 총선 불출마하겠다. 마포을의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예상 밖이죠. 왜 이런 그 미스터리한 선언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 지도부,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지금 당 지도부입니다. 과거에 최고위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총선 불출마를 하면서 당에서 무슨 뭐 공식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때 비례대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다. 자기가 결심했다.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다. 본인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 그러면은 마포을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유리한가? 그렇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출마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비대위원 사퇴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비대위원 자리인데 비대위원은 내 끝까지 지키겠다. 당 지도부 자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 대신 마포을에 출마 안 하겠다.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자, 뭔가 큰 걸 내려놓는 것 같지만은 이게 상당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은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죠. 제가 전에 들었던 펜앤마이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일단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일단 승산이 낮은 걸로 나왔죠. 서울 마포을에 사는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정청래를 찍겠다. 민주당에서 정청래, 지금 현역 의원이죠. 정청래, 그러니까 자격으로 보냈는데, 정청래 찍겠다가 45%, 김경률 찍겠다가 34% 나왔습니다. 그래서 11%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당장은 많이 지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만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분석도 제가 해드렸는데, 이걸 보고 그랬는지 갑자기 총선에서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불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둘 다 지고 있기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뭐 비대위원 자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총선도 출마를 하고 총선 출마로 해야 되고, 그런데 비대위원 사태로 막 요구를 하니까는 비대위원은 그냥 가지고 있고 싶고 총선은 보니까는 성산이 좀 희박한 것 같아.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나. 정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흠지라고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11%포인트 격차가 났다고 그거 포기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이 비대위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격인 비대위원을 지키려고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자, 어쨌든 이것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제가 따져보기로 하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따져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에게 다 부담을 주는 겁니다. 총선 불출마,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일인데, 이 비대위원 사태는 전체 조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총선에 출마하건 말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거기에 부담이 어떻게 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7일에 오늘 다 녹화를 다 했습니다. 7일날 내용을 바꾸지도 못하죠. 거기서 뭔가 이 디올과 관련해서 디올 파츠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갑자기 KBS에서 이게 7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방송이 됐는데 오늘 그냥 불출마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녹화하면서 이 비대위원 사퇴 문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비대위원이라는 이 공적인 영역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적인 영역, 이 출마 문제를 출마를 포기 않겠다. 공적인 영역은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상당히 좀 머쓱해졌을 텐데 나중에 이 7일날 간훈컬러 토론에서 이게 또 집중적으로 질문이 갈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야심차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진을 한 게 일종의 자객공천이죠. 민주당 거물급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세워서 그 대항마를 내세워서 일종의 자객공천을 하는 그것이 한동훈 총선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퍼포먼스도 버리고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를 개항에서 열면서 개항에 있는 개항을에 있는 이 민주당 넘버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원희룡을 투입하겠다. 퍼포먼스를 벌였죠. 원희룡은 그래서 거기 나와서 내가 돌멩이 치우겠다.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벌려서 상당히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객이 자객 번호 2번을 김경률을 했습니다. 서울시 신년 인사에서 마포에 가서 행사를 하면서 여기 정청래가 계속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은 천만에 우리에게는 김경률이 있다 하고 내세워서 등단을 시켜가지고 막 둘이 뭐 파이팅도 하고 손도 붙잡고 막 했죠. 자, 그 상황에서 갑자기 김경률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머쓱하죠. 가뜩이나 사천, 개인이 뭐 공천한다, 사천 논란으로 또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도 이 비판을 하고 또 여권 안에서도 뭐 사천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험지에 뭐 투입하는 게 뭐 그렇게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사천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사천 논란도 막 일어나도 그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도 있었죠. 윤희숙과 그 임종석 둘 중에 누가 경제를 살리겠느냐 이렇게 해서 윤희숙에게도 임종석의 이 킬러 공천, 임종석에 대한 킬러 공천, 서울 성북갑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2호 자격 공천을 야심차게 하고 퍼포먼스까지 했는데 그 2호가 된 이 김경률이 어떤 뭐 생각을 했는지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나 출마 안 해.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당히 머쓱해졌죠. 그럼 앞으로 3호, 4호, 지금 넘버 2, 민주당의 넘버 1이 있는 개항을 이재명에게 원희룡을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넘버 2, 정청래가 있는 마포에 김경률을 갖다 세웠는데, 김경률이 나 안 해.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에 또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뜩이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막 삼고 있는데, 조소하고 비아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소하고 비아냥할 게 뻔하죠. 그럼 그거 뭐냐? 퍼포먼스 한 거는. 자, 한동훈과 이걸 상의를 했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내일 아침에 도어 스태핑 매일 출근길을 하죠. 거기서 입장을 말할 텐데, 김경률은 이 SNS에 글 올리고 나서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하죠, 당연히. 언론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과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어제 저녁에 따로 간단히 말했다. 일종의 통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김경률은 나는 결심하면은 안 바꾸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퇴하겠다고 결심하고, 사퇴가 아니죠. 이 불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런 의견만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다 했고 다시 술 마시고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 비대위원으로서 총선 승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게 왜 그 비대위원으로 계속 있는 게 총선 승리에 기대를 하죠. 그래서 김경률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론 통화에서. 앞으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겠다. 비대위에서.
당내 민주주의, 좋은 이야기죠. 근데 총선 앞두고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김경률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천 결과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비대위에 하면서 어떤 정책 방향이나 뭐 이런 데도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이런 역할이 필요할지 몰라도 총선 앞두고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용산하고도 각을 세우겠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 덕실을 계산을 했는지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보고 깜짝 놀라서 내 뺐는지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의 해촉 권한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죠. 본인이 물러서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해촉을 해야지 나중에 논란의 불씨를 없앨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